포항 CBS 기자들과 함께하는 뉴스 이때의 시간입니다. 최근 두 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려 4배나 증가해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석준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문 기자, 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네, 전국적으로는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이 발생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2,000여 명입니다. 이 수는 일주일 전인 지난 4일에 6,200여 명과 비교하면 2배 늘어난 수치인데요. 예. 또 2주일 전인 지난달 27일에 3,400여 명보다는 3.7배 급증했습니다. 네. 2주 사이에 4배 가까이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 건데요.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가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19가 확산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지난 주말인 9일과 10일에는 이틀 연속 2만 명을 넘겼죠. 그렇습니다. 지난 5일부터는 국내 확진자가 18,000여 명에서 19,000여 명 사이를 계속 오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 9일과 10일 이틀 연속 2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틀 연속 2만 명을 넘긴 것은 2달여 만인데요. 이 3월 중순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찍은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은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후 곧바로 반등세로 돌아섰고 결국 이틀 연속 2만 명대까지 올라선 겁니다. 예. 오늘은 10,000명대로 떨어졌지만 이는 주말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진단 검사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는 보통 월요일에 가장 적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일부에서는 현 추세가 이어질다면 다음 달에는 하루 2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하고 있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해외 유입 사례도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 이후 이 입국자 격리 면제와 국제선 항공편 증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로 인해서 최근 입국자가 크게 늘면서 해외 유입 사례는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예. 해외 유입 사례는 지난달 24일 113명을 기록했는데요. 이후 오늘까지 무려 18일째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확산세를 반영하듯 경북 지역 확진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경북 지역 주민은 534명입니다. 하루 전 903명에 비해 370여 명 줄었는데요. 예. 이는 바로 주말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일주일 전에 313명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온 급증세로 보이고 있는 건데요. 예. 경북에서도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최근 경북의 코로나19는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단 200명의 확진자만 나오면서 지난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더니 지난 6일에는 94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이는 지난달 9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최고 수치입니다. 예. 이후에도 꾸준히 700명 후반에서 900명 초반대를 오가는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6차 대유행의 전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더블링 현상이 현실화되자 결국 정부가 재확산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인정했죠. 그렇습니다. 이길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 8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경고 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네. 이 코로나가 다시 확산 국면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당국은 4월 전인 5일까지만 해도 재유행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대 유행 확산 속도 관찰이 필요한 시기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요. 예. 불과 4일 만에 입장이 뒤바뀐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인데요. 오는 수요일 여름 재유행 대응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이번 재확산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확산 원인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꼽힙니다. 오미크론 하부 변이인 BA4와 BA5가 급속히 퍼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들 변이는 전파력이 더욱 센 데다 자연 감염이나 기존 백신으로 생긴 면역마저 회피하는 특성이 있죠. 예. 기존 백신으로는 하부 변이 면역률이 30%밖에 안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게다가 여름철을 맞아서 이동량이 늘고 있다는 점도 확산의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이동량이 늘고 있다는 것, 곧 많은 접촉이 발생하고 있고 결국 바이러스 전파 속도를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또 에어컨 사용에 따른 실내 공간의 환기 부족, 그리고 면역 효과 감소 등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재유행의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 유럽은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관광객이 급증한 만큼 코로나19 확진자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6,000여 명으로 2주간 2배가 늘었습니다. 예. 연령대는 18살에서 24살 사이
사이의 젊은 층 그리고 인기 관광지에서 확산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예. 스페인도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해 2주 전보다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도 일제히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 연휴를 지나면서 확진자가 급증해 하루 기준 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사실상 전 세계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돌입한 겁니다. 이 WHO는 휴가철을 거치면서 확산세가 지속하겠지만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초기와 같은 재앙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예. 과연 WHO의 바람이 현실로 다가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네. 이 코로나 재확산의 경고등은 켜졌지만 이에 대처하는 우리 사회의 자세는 예전보다 많이 느슨해져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일상 생활을 상당히 올감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는데요. 그동안 국민 모두가 너무 지쳤었죠. 예. 게다가 지난 겨울부터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다가 완치되면서 면역 형성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국민 상당수가 면역을 자신하면서 방역 의식이 어느 때보다 많이 느슨해진 것이 사실인데요. 예. 게다가 최근엔 경기 침체에다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서민의 삶이 정말 팍팍해지면서 이 방역보다는 민생이 더 큰 화두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예. 이 같은 안팎의 여러 상황을 볼 때 과연 예전과 같은 수준의 방역 통제를 시행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또 최근 동해안을 비롯한 전국의 해수욕장이 개장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9일 포항 지역 6개 해수욕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예. 이번 개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노마스크를 비롯한 방역 수칙이 적용되지 않는 개장입니다. 예. 그러나 당국은 개인 차양 시설은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둬서 설치하기, 해수욕 시에는 다른 사람과 신체적 접촉이 없도록 주의하기, 백사장이나 물놀이 구역에서 침 뱉기 등의 체액 배출 자제, 탈의실이나 샤워실 등 공용시설은 가급적 이용을 자제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관련한 이 같은 현장의 관리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까? 지난 주말 영일대 해수욕장의 경우 탈의실 등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또 10명 이상이 되는 단체 인원들이 밀접해서 모인 채 해수욕을 즐기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는데요. 예. 이 공고 사항이긴 하지만 파라솔 아래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도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예. 게다가 인근 술집 등에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헌팅에 나서는 등 감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여름철 대표 피서지인 해수욕장 등이 자칫 코로나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예.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서 소득과 관계없이 주던 생활 지원금을 오늘부터는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예. 그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줬는데요. 이를 네. 변경한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 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예. 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한 획수가 가구 구성원별로 기준액 이하이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합니다. 네. 또 이와 함께 이제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격리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게 유급 휴가비를 지원합니다. 하루 4만 5천 원씩 최대 5일간인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종사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에게만 지원하게 됩니다. 예. 정부는 지난달 24일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과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 축소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축소 시점이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는 타이밍과 겹치게 됐습니다. 예. 당분간 재유행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대상을 축소했지만 예상과 달리 유행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 제도 변경으로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축소가 숨은 감염자를 늘려서 유행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해 왔었습니다. 예.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과학 방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네. 뉴스일대의 문석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